1차 방정식의 마지막 문제, 1차 방정식 활용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기서는 교육과정에서 다루진 않지만 중요한 농도 문제와 그리고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일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농도 문제, 다시 얘기합니다. 학교에서 배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농도 문제. 자, 농도란 거는 어떤 이제 과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용매가 있고 용액이 있고 용질이 있습니다. 용액은 용매와 용질의 합한 것을 용액이라 하고, 용매는 그냥 보통 물을 생각하면 됩니다. 용질은 우리가 보통 다루는 것이 소금물 아니면 설탕물이기 때문에 소금 아니면 설탕을 용질이랍니다. 이거 두 개의 합이 용액이고, 농도는 뭐냐? 농도는 용액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을 분수로 나타낸 것을 100을 곱해서, 그죠? 퍼센트로 나타낸 것을 농도랍니다. 말이 어렵죠? 다시. 농도는 정의가 용액의 양분의 용질의 양 곱하기, 이게 항상 분수 형태 나오기 때문에 1과 작기 때문에 100을 곱해서 큰 수로 고쳐서 나타냅니다. 곱하기 100. 퍼센트가 농도의 단위고, 그죠? 여기서 우리가 쓰는 용액은 소금물입니다. 보통 설탕물이 될 수도 있다. 용질은 소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소금 아니면 설탕이야. 그치? 어떤 용액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치? 그게 농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죠? 항상 이렇게 풀죠. 비커를 그려서 비커에 물을 담고 소금을 넣고 할 거 아니니, 그지? 여기에 양을 적고, 용질이든 용매든 용액이든, 그렇죠? 양을 적고 위에 농도를 적습니다. 이런 비커를 가지고 문장을 이제 비커로 그림으로 나타내고 그 그림에서 식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리고 풀어주면 돼요. 괴롭진 않다. 그렇죠? 일단 그 정의 저거는 뜻은 알고 있어야겠지. 농도가 뭔데라고 물었을 때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이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보통 이제 소금물 농도는 소금물의 양 이렇게 나오면, 소금물이 여기 들어있으면 여기 농도는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 뭐 10%, 15% 이런 식으로 퍼센트가 나온다. 이제 X%가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냥 물일 수도 있고, 그죠? 그냥 소금이 들어있을 수도 있잖아. 그냥 물의 농도는 뭐냐? 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물의 농도는 바로 0%입니다. 그죠? 물이 섞이지 않은 소금의 농도는 100%라는 거. 이것에게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비커로 나타낸다는 소리가 무슨 얘기인지 선생님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할게. 10%의 소금물, 10%의 소금물 얼마일까? 100g에, 그죠? 물을 증발시켜. 100g에서 물을 증발시켜. 물을 증발시키면 물이 빠지기 때문에 소금의 양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물이 빠지면서 저 10% 소금이 농도가 올라가겠니 내려가겠니? 물을 증발시키면 농도가 올라가겠죠. 농도가 20%가 됐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증발시킨 물의 양이 얼마냐? 이렇게 문제를 묻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니? 자, 이 상황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자, 보세요. 자, 10% 소금물 하면 일단 소금물이잖아. 그지? 여기 소금물의 양을 증대했잖아. 100g이죠. 그래서 농도는 얼마? 10%. 단위는 생략이 된다. 그래서 적어볼까?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물을 증발시킨다는 소리는 물을 뺀다는 소리지. 뺀다는 소리는 당연히 빼기죠. 저 셈이 아니다. 뭘 빼? 물을 뺀단 말이야. 물에 얼마 빼는지 양을 모르잖아. 그 양을 지금 X로 잡는 거야. 이렇게. 됐죠? 위에서 선생님이 여기는 그냥 X라고 표현한 이유는 소금물의 농도는 0%도 아니고 100%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숫자다라는 의미로 X를 적었고, 지금 문제는 이제 이 물의 양을 구하기 위해서 잡은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 물의 농도는 얼마라고 그랬니? 그냥 물의 농도는 0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0이. 됐어? 그랬더니 20%가 되더라 말이야. 20% 농도가 되더라. 농도가 올라가죠. 뺐더니. 만약에 그냥 물을 증발시키지 않고 물을 넣었다. 그러면 이게 플러스가 되겠지. 맞죠? 자, 중요한 거는 또, 여기 양은 또 어떻게 될까요?
100g 있었는데 물을 증발시켜서 X 뺐잖아. 양은 100-X가 되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과정에서 있잖아. 절대 변하지 않는 게 있다. 소금물도 줄었고 물도 빠졌고 농도도 변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게 뭐냐면 소금의 양이야. 소금은 어떻게든 그대로 녹아있잖아. 물을 증발시켰을 때 소금이 날아가지는 않거든. 소금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물은 소금 자체는 용질은 변화가 없다는 거.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뭐냐?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어떻게 되냐?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100 곱하기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거든. 그래서 아래 위로 이거 두 개를 곱하면 돼. 알겠습니까? 두 개 곱한다 1000. 원래는 100 곱하기 100분의 10이다. 근데 여기도 소금의 양을 보기 때문에 100분의를 하고 여기도 농도에다가 100분의 얼마를 곱하기 때문에 100분의가 다 생겨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양변에 그냥 100을 곱하고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 말은 그냥 아래 위로 곱하면 된다. 이 얘기죠. 자, 근데 여기는 0과 x 곱하잖아. 0과 x 곱하면 0입니다. 얘를 뺍니다. 이렇게. 다음, 여기는 아래 위로 곱하라 했지. 이게 20에 100-x 된단 말이야. 농도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됩니다. 어떤 문제든 다 풀 수 있다.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겠죠. 이게 1000이고 빼기 0은 할 필요 없죠. 이렇게 곱하면 2000이죠. 2000. 또 이렇게 곱하면 20x, -20x 되는 거죠. 됐어? 자, 그럼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 양하고 20x 이쪽 넘어오고 얘가 두 개 하면 1000이 될 거고. 아이쿠. 맞죠? 틀린 거 없지? 그러면 자, 0 하나 지우면서 x는 50g. 물을 50g이나 증발시켜야 농도가 2배 20%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세워서 문제에서 그림을 나타내고 그림에서 식을 세워서 해결하면 됩니다. 농도는 이렇게 해결하자. 그래서 여기 한 번 더 적을게. 농도 문제는 딴 거 없다. 비커 잘 그리면 됩니다. 비커에는 항상 어떻게 밑에 이 부분에 양을 적고 윗부분에 농도를 적자라고 했죠. 이렇게 해결하자. 그래서 특별히 그죠? 특별히 물 자체 농도는 0이고 특별히 소금 자체 아니면 설탕 자체 농도는 100이라는 거 이 두 개는 알고 있자 이거죠. 그러면 어떤 문제든 해결됩니다. 됐지? 다음 1문제 관해서 알아볼게요. 1문제입니다. 1에 관한 문제. 자, 이 문제를 생리 보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왜 학생들이 어려워할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이유는 보통 있잖아. 어떤 총량이 주어진데 일의 양은 주어지가 않거든. 그래서 어려워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문제가 총 할 일이 해야 될 일이 30이라 시작. 30인 일이 있어. 총 해야 될 일의 양 이 30인 일이 있는데 그죠? 사랑이는 개념 특강에 나와 있는 얘기죠. 사랑이는 이 일을 5일 동안 해서 끝냈어. 5일 동안 하고 그렇죠? 그다음 화랑이는 이 일을 6일 동안 해서 끝냈습니다. 화랑이는 이 일을 6일 동안 해서 일을 끝냈습니다. 이런 말이 있으면 쉬워. 왜냐하면 그러면 사랑이가 하루 동안 할 일은 얼마인데?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얼마 되죠? 총 30인데 일의 양이 5일 동안 해서 끝냈기 때문에 당연히 30 나누기 5 하면 되잖아. 맞죠? 5, 6이 30이니까.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6이단 말이야. 그러면 화랑이가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얼마겠니? 6, 5, 5가 되겠죠. 화랑이가 일을 조금 적게 하는 거지. 맞아? 사랑이가 좀 많이 하는 거고. 이 단어들을, 그죠? 이 6과 5를 여기서는 구할 수가 있잖아. 그러면 만약에 문제가 있잖아. 사랑이랑 화랑이랑 힘을 합쳤어. 힘을 합쳐서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은 뭐가 되겠니? 그러면 당연히 11이 되겠죠. 이거는 1의 양이다. 1의 양. 됐어? 그럼 사랑이랑 화랑이가 힘을 합쳐서 일을 끝내려면 며칠 걸릴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을 끝내려면이다. 어떻게 될까요? 맞지? 하루에 10일을 할 수 있거든.
이틀 되면 벌써 22일을 했어. 30이면 끝나는데. 3일이면 33일이잖아. 3일까지 가지도 않겠네? 그러면 어떻게 되죠? 11분의 30이지.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 11분의 총 일의 양 30 해버리면 사랑이랑 화랑이랑 힘을 합치면 11분의 30일 동안 하면 일이 끝납니다. 이게 3이 되지 않습니다. 2와 11분의 9 정도야? 20이니까 8 정도네. 이거는 2일하고 11분의 8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3일 채 되지 않을 때 일을 끝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문제인데 진짜 문제에서는 총 그죠? 해야 될 일이 없습니다. 총 해야 될 일의 양이 없어. 이게 주어지지 않는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똑같다. 사랑이는 5일 동안 해서 일을 끝내고 화랑이는 6일 동안 해서 일을 끝낼 때 사랑이랑 화랑이가 힘을 합쳐서 일을 끝내려면 며칠 걸리는가? 문제는 똑같습니다. 그치? 그러면 헷갈리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래서 학생들이 어려워한다 이거죠. 어떻게 하겠니? 총 해야 될 일의 양은 없을 때는 1로 두면 됩니다. 아니면 얘와 얘의 공배수인 최종 배수인 저는 30을 둬도 돼. 알겠습니까? 근데 일이 보통 다 1을 두고 풀기 때문에 우리도 1로 두고 총 해야 될 일의 양은 1로 두고 시작합시다. 그럼 사랑이가 할 수 있는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어떻게 될까? 아까 이거 6이 어떻게 나왔죠? 5일 동안 해서 끝냈는데 30이 걸렸다. 30이란 양을 5일 동안 해서 끝냈다. 30 나누기 5 했잖아. 당연히 이 총 일의 양 나누기 5 하면 돼. 사랑이가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5분의 1이라고 보면 돼. 그럼 화랑이가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6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양을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사랑이랑 화랑이랑 힘을 합칩니다. 사랑이랑 화랑이랑 힘을 합치면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5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이야. 5분의 1 플러스 6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뭔데? 30분의 6 더하기 5, 11이 되지. 됐어? 그러면 사랑이랑 화랑이랑 30분의 11에다가 x1을 했더니 총 1의 양 1이 되더라. 이런 간단한 방식을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양변을 뭘 곱해? 11분의 30을 딱 곱하면 x 나오죠. x가 당연히 11분의 30 나온다는 거예요. 됐니? 자, 요 풀이 과정을 개념 특강 고 밑에 적어 놓으세요. 그렇죠? 잠깐 멈춰줬고.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바로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정리하기 전에 위에 보니까 농도 문제는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다루느냐? 이건 뭐 다룬다고, 그죠? 공부 좀 더 한다고 나쁠 건 없잖아. 그죠? 그리고, 간혹 이제 선생님들이 저 문제를 너무 좋아해서, 시험에 내기도 합니다.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런 사건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뤄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농도 문제를 다룸으로써, 조금 더 수학에 자신감을 갖자. 이런 문제, 어려운 문제도 이제 풀 수 있구나. 그런 의도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한다. 소금물에 물을 더 넣거나 증발시키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소금물에 물의 농도는 100이다. 아니죠. 물의 농도는 0이지. 물의 농도는 0을 넣거나 빼거나 해서. 처음 소금물의 소금의 양은 나중 소금물의 소금의 양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그것을 이용해서 푼다는 거죠. 두 번째, 소금물에 소금을 더 넣는 경우는 소금을 더 넣습니다. 소금을 더 넣으면 소금의 농도는 100이란 거죠. 100. 처음 소금물에 소금의 양 더하기 더 넣은 소금의 양은 나중 소금물에 소금의 양과 같다. 소금의 양은 지금 변화가 없다는 거죠. 왼쪽 오른쪽. 자, 3번 농도가 다른 두 소금물을 섞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섞는 경우 섞기 전에 두 소금물의 소금의 양의 합은 섞은 후에 소금물의 소금의 양, 항상 소금의 양으로 비교하다는 말이야. 그래서 저것을 소금의 양은 소금물 양 곱하기 100분의 농도이기 때문에 소금물의 양, 밑에 양 있죠. 곱하기 100분의 농도. 항상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래 위로 그냥 곱하면 됩니다. 100분에는 양변에 다 곱해서 없애도 되니까. 됐죠? 자, 4번 전체 일의 양을 1로 생각하여. 전체 일의 양을 1로 생각하여 각자 단위 시간, 보통 하루입니다. 하루, 1시간, 1분 등 단위 시간당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먼저 구해보고 그리고 생각하면 쉽게 해결됩니다. 일의 양에 관한 문제도 그렇습니다. 자, 예제 10-1번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업이 너무 많아서 지금 한개 왔습니다. 그래서 말도 버벅거리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앙대밀수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 설명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버벅거리더라도 그 내용을 참고해서 들으면 충분히 이해할 거라 믿습니다. 그렇죠? 조금 미안해서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할게. 203번입니다. 조금 숨 돌리고 좀 천천히 하자. 10% 소금물 320g을 이제 이거 그림으로 바로 나타내자. 1번입니다. 이런 비커 안에 소금물 양 얼마? 320g 10% 넣었단 말이에요. 아래 위로 곱할 거 아니니, 그지? 3200 되겠네. 를 16% 소금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지? 근데 어떻게 만드냐면 물을 증발시켜서 물을 빼서 만들려고 해. 그 뺀 물의 양 X. 있습니까? 물의 농도 얼마? 100. 아니죠? 0. 그래서 얘는 좀 중요하니까 색깔 바꿔서 0을 했더니 어떻게 되더라? 16%가 되더란 말이야. 됐지? 자, 양은 어떻게 됩니까? 16%에 물을 이만큼 뺐으니까 320에서 빼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 노란색 비커 그림이 완성이 되면 식은 근양 보면서, 그죠? X를 구하면 되는 건데, 2개 곱하면 3200, 에다가 2개 곱하면 0는, 아까 선생님이 제할 때 예를 든 문제랑 비슷하죠. 자, 16이랑 3320을 곱해야 됩니다. 16이랑 320 곱하면, 얼마입니까? 0, 2, 6이 12, 2, 1은 2, 3, 3, 6, 28, 3, 1, 3, 4. 그래서, 0, 잠깐만. 맞죠? 이게 지금 자리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맞나? 여기 와야 되죠. 됐지? 2, 0, 2, 1, 5. 5120입니다. 5120. 마이너스 16x.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1번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16x 이항하고 5120에다가, 그죠? 5120에다 3200을 빼면, 20에 9, 1, 1920이 되네. 맞습니까? 다시 16 나누면 x는 1920 나누기 16을 하면, 일단 여기는 1 들어가죠. 16에 30입니다. 120, 그죠? 120g의 물을 증발시켜야 농도가 16%로 떨어지더라, 올라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됐지? 지금 1번 답은 120g입니다. 120g. 다음 2번 하겠습니다. 2번 10%의 소금물 200g에 그림 가자. 어떻게? 10% 소금물입니다. 소금물 10%를 200g 이렇게 적죠. 물 몇 g을 더 넣어야 그랬습니다. 플러스 몇 g의 물을 더 넣습니다. 어떻게 되죠? 물을 양을 X, 농도는 8%. 아니죠. 물의 농도입니다. 물의 농도는 또 뭐? 0이죠. 됐지? 이렇게 했더니 얼마 되더라? 농도가 이제 물을 더 추가하면 농도가 희석되니까 그치? 낮아지겠지. 10보다 낮은 8% 되더란 말이야. 양은 어떻게 되죠? 200 플러스 X가 되지? 여기가 플러스면 더하기 X고 마이너스면 빼기 X인 거 당연히 그렇게 되죠. 자, 여기서 X를 어떻게 구하느냐? 또 아래 위로 곱하면 됩니다. 소금의 양은 일정하기 때문에 2 얼마? 2000 플러스 제로는 1600 플러스 8X가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항시키면 8X가, 그죠? 8X를 왼쪽으로 옮긴 겁니다. 옮긴 게 아니고 그대로 있는 것을 왼쪽에 적었을 뿐이고, 얘를 이항시키면 400이 되지. X는 50g이네. 그래서 50g의 물을 더 넣으면 물이 10%에서 8%로 내려갑니다. 농도가. 됐죠? 이렇게 해결하면 돼. 다음 10-2번. 자, 문제가 12% 소금을 260g이었습니다. 예, 소금을 얼마나 더 넣어야 18%의 소금을 만들 수 있는지 구해라. 이런 문제죠. 그래서 가보면 그림, 그죠? 일단 그려보자. 이런 상황에서 12%의 소금을 260g이 있습니다. 12% 소금을 260g. 예, 소금을 얼마나 더 넣어야, 그렇죠? 소금을 넣습니다. 더하기. 소금의 양 X고, 소금의 농도는 얼마? 100을 하니까, 농도가 당연히 올라가죠. 소금을 더 추가하면 농도가 많이 올라간다. 18% 올라갔고, 그리고 양은 260 플러스 X 되는 거예요.
됐어? 자, 어떻게? 아래 위로 곱하면 된다. 소금의 양을 보기 때문에. 곱하면, 자, 12 곱하기 260 곱하기 12 할까? 이렇게 적어도 이해되죠? 자리를 바꿔서 0 적어놓고 시작하면 되거든. 2, 6이 12, 2, 4에 5, 또, 그 다음 자리가 여기가 6이고, 맞죠? 2 해서 0, 2, 1, 3120 나오네. 3120 플러스 100x는 18 곱하기 260입니다. 18 곱하기 260을 하면 0, 6, 8이 48에 2, 8이 16, 6, 1은 6, 2, 0, 8, 6, 4, 4680 플러스 18x다. 이렇게 된 거죠. 됐어. 숫자는 그렇게 뭐 딱딱 떨어지지 않지만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풀어주면 된다. 18x 이항하고 100에서 18 빼면 얼마입니까? 82x가 되지? 82x. 4600에서 3120을 빼볼까? 빼면 0, 6, 5, 1. 156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x는 82분의 1560이다 이거죠. 이게 정답입니다. 맞아요. 자, 약분하자. 2로 약분하면 41분의 2714에 2816, 780 되네. 더 이상 약분 안 되죠? 41분의 780입니다. 됐지?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좀 어려운 문제거든.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는 지금 쉽게 해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계산 조금 복잡하지만 저 비커 그림 이해됩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저거를 이해를 해야 돼.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1문제 식을 한번 세워볼게. 자, 어떤 일을 하는데 A는 16일이 걸리고, 알겠습니까? 16일이 걸리고 B는 24일이 걸린더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A는 16일, B는 24일. 자, B가 혼자 4일 일한 후에, 알겠죠? 혼자 4일 일한 후에 A와 B가 함께 일하여 그 일을 완성했습니다. A와 B가 함께 일한 날을 X라 할 때 식을 바르게 세운 것은 이렇게 되죠. 자, 식을 세우는 과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라 했습니까? 일의 양이 나와 있지 않다는 거지. 해야 될 총 일의 양이 나와 있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하더라? 총 일의 양을 1로 잡더라. 알겠죠? 해야 될 총 일의 양을 1로 잡았을 때. 그래서 보면 오른쪽 우변이 다 1로 나와 있습니다. 잡았을 때 A가 혼자 할 수 있는 양은 A가 하루 동안 16일 동안 해야 끝나니까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양은 16분이다 말이야. 됐니? B가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양은 B가 저 1이란 양을 24일 동안 했으니까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양은 24분의 1이다 이거죠. 근데 지금 B가 혼자 4일을 했단 말이야. 24분의 1에다가 4일이 지났거든. 이만큼 일을 했고 그 다음 A와 B가 힘을 합치면 힘을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많아지지. 어떻게? 16분의 1 플러스 24분의 1이죠. 그리고 며칠 일을 더해? 그 일을 X를 더했잖아. 곱하기 X. 하니까 일이 완성되었다. 일이 얼마 되었다? 1 되었다. 이 식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물 흘러가듯이 선생님처럼 만들 수 있겠니? 이게 정답입니다. 얘를 보기에서 골라주면 돼. 없는데요? 아니야, 찾아봅시다. 자, 얘는 지금 24분의 4지? 약분하지 말고 알겠죠? 여기 또 24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이거 2개 곱하면 16분의 x죠. 1x. 또 더하기 이렇게 곱하면 24분의 x잖아. 아, 그래서 16분의 x 혼자 보고 부분 똑같기 때문에 24분의 x 플러스 4를 하면 1이다. 이런 식을 만들 수 있겠네. 이 식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몇 번에 있니? 4번에 있구나. 이렇게. 물론 이제 x를 구하고 싶으면 여기를 계산해 주면 되겠죠. 분모 분자의 16과 24의 양변의 최소배수, 16과 24의 최소배를 곱해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농도 문제와 일에 관한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농도 문제는 교육과정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조금 더 이제 시간 날 때마다 공부를 해보면 되고, 일의 문제는 시험에 나옵니다. 그렇죠? 시험에 나오니까 어떻게 푸는지 확실히 익혀두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자, 수고했습니다.